미술사를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질, 방구석 서양미술사. 서양미술사 전체 지도매. 우리는 전 시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고 그것들의 이상향을 그림으로 표현했었던 시대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것들을 이제 예술로서 허무주의와 무의식으로 표현을 한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서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유럽 중심의 미술이 뉴욕 중심, 미국으로 넘어간 것을 공부했어요. 미국에서는 추상표현주의가 유행을 했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액션 페인팅, 감정, 자신 내면 표현 이런 것들로 주로 표현하게 되었죠. 이게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추상표현주의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회화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생면추상회화와 하드 엣지 회화를 공부해 보도록 해요. 생면추상회화 배경. 생면추상회화는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어요. 추상표현주의에서 너무 우연적 액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죠. 특징을 알아볼까요? 액션 페인팅의 액션이 넓은 공간의 생면으로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거대한 화면과 전면 균질색이 특징이에요. 색 자체의 순수성과 명상적 정신을 추구하죠. 색과 캔버스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일루션을 삭제하는데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기초를 만들게 되죠.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로스코, 뉴먼, 프랭켄타일러, 루이스 작가가 있었어요. 작품을 보면서 생면추상 회화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해요. 로스코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큰 화면에 그림을 그렸고 색면으로 단색으로 칠했죠. 거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큰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특징에서 이게 있었죠. 색 자체의 순수성과 명상적 정신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 특징이 로스코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먼은 집 스프라이트, 긴 선이 있어요. 되게 거대합니다. 로스코와는 다르게 줄무늬로 완화된 단일 색조의 영상을 창조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작가 프랭켄타일러. 프랭켄타일러는 얼룩회화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폴럭의 액션 페인이 떨어뜨리는 것과 마린의 수채화 기법, 그러니까 스며드는 기법을 같이 합친 거예요. 루이스의 그림이 있습니다. 면사포와 그 다양한 변이들이 특징이에요. 물감을 들이붓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감을 붓는 기법으로 해서 흐르기 때문에 면사포 같은 느낌, 꽃을 연상시키는 것이 그의 특징이에요. 우리 지금 네 작가를 봤는데 로스코의 거대한 면, 이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을 느낀다는 것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스프라이트, 긴 직선 무늬가 있었던 뉴먼의 특징, 그리고 얼룩회화를 표현한 프랭켄타일러, 들이붓기 방식으로 면사포와 꽃무늬를 나타냈던 루이스의 생면회화 추상이 있었어요. 두 번째, 추상표현주의의 반발에서 나왔던 하드 엣지 회화입니다. 자, 배경. 이것 또한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는데 추상표현주의가 너무 사람의 내면이나 이런 개성들을 표현하기니까 표현주의나 개성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추상표현주의에서 표현주의를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예리한 가장자리를 구별해 나가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드 엣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추상표현주의와는 다르게 작가의 주관이나 감성을 배제해요. 기계로 그려진 것처럼 정확하고 차가운 화면을 추구합니다. 간결하고 평면적이고 개념적인 화면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작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버스, 놀랜드, 켈리, 스텔라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자, 알버스. 이 사람은 차가운 단색의 평면인데 기계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이죠. 사각형에다가 또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색채의 상호작용이 주는 효과를 연구했었던 것이죠. 알버스는 색채 이론가였어요. 자, 이 그림을 볼까요? 회색과 푸른색 정사각형의 아랫부분과 측면은 윗부분보다 더 어둡게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표현한 거예요. 자, 놀랜드. 이 사람은 관역을 그렸어요. 다양한 모양 캔버스를 사용했어요. 켈리. 액자 바깥으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죠.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면에 보면 곡선이 되어 있는데 그 모서리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 사람의 특징은 덩어리 그림입니다. 스텔라. 기계적인 소묘법을 사용했어요. 상업용 페인트를 사용했고 금속적 알료를 사용했어요. 조각과 회화의 중간 경계 작품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눈에 팍팍팍 정리. 자, 오늘 배운 것은 추상 표현주의의 반발에서 나온 생면 추상 회화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하드 엣지 회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생면 추상 회화에서는 추상 표현주의에서 우연적 액션 페인팅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온 거예요. 의도되지 않은 떨어짐이나 이런 것들에서 반발해서 생면을 의도적으로 칠하기 시작한 거죠. 특징은 거대한 캔버스가 있었고 전면 균질 회화였죠. 자, 그 거대한 데를 생면으로 칠한 겁니다. 그래서 로스코 거대한 직사각형, 뉴먼은 집 스프라이트, 프랭켄타일러는 얼룩회화, 루이스는 물감을 들이붓는 방식으로 면사포와 그 변이의 특징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추상 표현주의의 표현주의를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성이요. 딱딱한 기계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드 엣지 회화, 계산된 비개성적 추상. 자, 특징은 추상 표현주의에 반대했었고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 사용했고요. 기계가 그려진 것처럼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알버스, 놀랜드, 켈리, 스텔라가 있었어요. 오늘의 과제, 오늘 수업 들어봤는데요. 이것을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하드 엣지 회화 컬러링하기. 선생님이 활동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컬러링 활동지인데 알버스, 놀랜드, 켈리의 작품을 컬러링 도안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이것을 깔끔하게 색깔 칠해보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파이팅! 렛츠고!